안녕하세요. 공간통찰 보들련 도서관입니다. 예전에 그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단가 30K가 다시 올까? 30K가 오면 정말 이제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이런 이제 그 SNS가 있었는데 정말 이번 하락장에 30K도 많이 깨졌었죠. 저도 이제 분할 매수한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랐고 그 사전에 조금 총알을 다 써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이번 하락장이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현금 비중을 잘 유지하는 것도 좀 강한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반성하고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장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튤립 파동을 지금 비트코인 하락장에 빗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SNS에서 이렇게 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단순한 꽃을 이렇게 비싸게 돈 주고 살 필요가 있나고 새삼 깨닫는 순간에 구매자가 사라졌다. 사실상 비트코인 비관론자들이 저는 좀 비트코인에서 조금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이렇게 튤립 파동에 빗대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맞지가 않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나와서 지금까지 수많은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굳건한 디지털 화폐고 그런 것과 이제 이렇게 튤립 꽃을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예전에 이제 블로그에 올렸던 글인데 이 코인 시장에는 이 비트코인에게는 아직까지 한 번도 버블이라고 말할 정도로 거품이 낀 적이 없다라는 게 바로 이 월가의 영웅 비트코인을 접수하다라는 책의 저자인 신의 두뇌님의 의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딱 그 문장 하나만 이제 딱 꽂혀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문장 하나를 얻었던 게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사람들이 내재 가치도 없고 고평가라고 하는 그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한 번도 버블이 끼지 않았었는지 그 논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2021년 7월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이 글을 쓸 당시에도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장이었어요.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침체로 강세론자 유튜버들이 맥을 못 추고 있었습니다. 처음 입문했을 때 찰리 브라운님 동영상을 매일 봤는데 그 당시 한 2주 정도 동영상을 안 올리고 계셨고 댓글도 막아놓았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버는 사실 참고만 해야 하는 거고 투자에 대한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악플을 달고 이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와중에 비트코인 유튜버인 신의 두뇌 신두님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워낙 좀 어떻게 보면 코인 관련해서 뭐 1세대 유튜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워낙 경험이 많다 보니까 좀 계속 이제 방송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분은 비트코이너나 이런 것처럼 해서 장기적으로 뭐 강세론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방송에서 중단기적으로 시장의 흐름, 시황 같은 거를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안 좋아 하락장이어서도 이제 계속 콘텐츠를 살려서 영상을 촬영을 찍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쓴 책, 월가의 영웅 비트코인을 접수하다라는 책이 생각보다 짜임새가 있었고 내용도 깊이가 있었고 비트코인 관련된 책을 찾는 분들께 뭐 일독을 권합니다. 오태민 작가님의 지혜 족보만큼의 어떤 인문학적인 깊이와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책 두께도 좀 얇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시기에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내용은 바로 비트코인 버블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입니다.
차트를 보면 8천만 원 이상도 뭐 두 번이나 갔었죠. 그런데도 버블이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자 신도님은 말합니다. 17세기 튤립 파동, 대공황 직전 1920년대의 주식 버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역사적으로 금융 버블 중에 투자은행 같은 기관들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버블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없다. 이 빨간색으로 쓴 이 세 줄이 제일 중요한 문장인데요. 역사적으로 금융 버블 중에 투자은행 같은 기관들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버블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없다. 즉 사실 지금 비트코인을 많이 담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금융기관들은 아니죠. 뭐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업이죠. 그런 기업의 CEO가 비트코인의 어떤 미래에 어떤 그 가치를 두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지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지금 비트코인 뭐 ETF가 아직 승인도 되지 않았고 뭐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본격적으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죠. 어떠한 사업으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 관련된 사업을 전개할지 금융기관들이 극심한 눈치 작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기관들이 시장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버블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없다. 이 말은 굉장한 어떤 통찰력이 있는 어떤 그런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2021년도에도 상향할 전망이다. 은행이나 투자은행이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기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 안에서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 버블이 형성되고 터지는 것은 금융 버블의 수순이다. 특히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을 가지고 모기지 상품들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또 만들어서 그런 상품들을 다 만든 것은 바로 금융기관들이었거든요. 개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어떤 상장 기업들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버블은 반드시 금융기관들이 어떤 그 상품을 많이 만들고 판매를 하고 다루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지 이제 버블이 터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아직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버블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저자가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 3억까지 간다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로 보입니다. 300페이지 넘는 책을 오랫동안 읽었는데 그래도 이 문장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금융 버블 중에 투자은행 같은 기관들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버블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없다. 이 문장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하락장에서 지금 줍줍하고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기관들 세력들이 이 코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 당연히 이들이 비싼 가격을 고래들이나 개미 투자자들한테 사서 들어오지 않겠죠. 어떻게든 공포감을 조성을 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리고 싼 가격에 매집을 하면서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루나 사태를 이용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약간 음모론적이긴 하지만 루나 사태를 루나의 어떤 그 알고리즘의 어떤 약점을 파고 들어서 공매도 숏을 쳐서 그런 폭락장에서도 어마어마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고 그 루나 사태를 핑계로 이 코인 시장의 어떤 공포감을 조성해서 비트코인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 30K보다 더 낮은 가격에 줍줍을 해서 이렇게 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 세력들, 금융기관들이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게 맞다고 하면 더더욱 이 하락장에서 잘 버티고 비트코인을 존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어떤 기관들이 비트코인 어떤 투자 상품을 많이 만들고 투자에 활성화되고 그렇게 성숙이 됐을 때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진짜 버블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때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는 어떤 비교도 안 되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